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영광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느 때보다 지금 저의 몸 상태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축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만나 종합 선물 세트를 안겼습니다. 손흥민은 대폭발하며 측면에서 아자르 모드가 되었고 전 포지션의 선수들이 대인 마크들을 초토화시키고 있었습니다. PL에서 17골 10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가 미래를 의심받은 기억은 없었습니다. 27 공격 포인트의 숫자 앞에 나이가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보통 에이징 커브란 단어는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하락한 선수들이 들어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27은 대부분의 선수들에게 평생 한번 가질까 말까한 거대한 숫자입니다. 그런 숫자를 남기고도 아직까지 자신은 끝이 아니라며 입으로 직접 말했던 손흥민의 인터뷰는 통쾌함보다 아련함이 들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몸 상태가 좋다는 손흥민 본인보다 손흥민의 신체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7골의 결과보다 고무적인 부분은 지난 월드컵의 우루과이전 이후로 한국 대표팀이 이 정도 레벨의 포지셔닝과 간격 유지가 되었던 경기는 처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초 발탁된 선수들의 맹활약은 최근 한국 축구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낸 사람들을 일순간 잠재운 펀치이기도 했습니다. 상대와 상관없이 오랜만에 목격한 강한 대표팀의 숨은 이야기들이 더욱 웅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후반 시작과 동시에 상대의 거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5분도 지나기 전에 손흥민은 쓰러졌습니다. 압도당했던 전반이 끝나고 기술에서 완전히 밀린 팀의 감독 10명 중 9명은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거칠게 압박하라, 상대를 자극해라 등 심리적인 부분들이고 상대가 원하는 축구가 아니라 진흙탕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강팀 입장에선 부상이 경계되는 상황이지만 한국 팬들 입장에선 월드컵 도전사에서 반대 상황을 너무나도 오래 겪었기에 익숙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일어난 손흥민은 별다른 제스처가 없었고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득점으로 대답했습니다. 상대 센터라인을 삭제시킨 폭발적인 드리블은 덤이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손흥민의 드리블 시도는 감소하고 있었고 대표팀에선 더욱 과거부터 연계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토트넘 초기 시절을 상회하는 횟수의 드리블 시도를 기록했고 밀리던 경기에서 유일한 반전들을 선사했었습니다. 해당 경기 이후 평소라면 패스를 보냈을 순간에도 돌파를 선택하는 빈도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는 대표팀에서도 그대로 연결되었습니다. 오늘 싱가포르의 우측면은 말 그대로 박살이 났고 경기 막판 풀백과 일부 선수들이 다리 경련으로 쓰러진 장면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막아내는 선수가 더 체력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공격에 집중하는 손흥민을 만든 주인공은 단연 정우영이었습니다. 그는 왜 볼란치가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으로 불리는지 경기로 증명했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한국은 다시는 그때의 경기력을 재현하지 못했고 아시안컵 즈음에는 아예 다른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우영이 복귀하자마자 월드컵 즈음에 대표팀 경기력이 나왔다는 것은 아직은 한국의 허리에서 정우영의 대체자를 찾지 못했다는 완전한 시그널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키퍼가 시작한 빌드업이 2선으로 연결되지 못해 손흥민과 이강인이 3선 지원을 내려가는 빈도가 높았고 센터라인보다 앞서 볼을 탈취하는 홀딩 미드필더의 공백으로 인해 상대 역습에도 우왕좌왕하곤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박투박들과 윙어들의 잦은 수비 가담과 스프린터 횟수는 파이널 서드에서의 공격에서 대부분 선수들의 몸을 무겁게 만들곤 했습니다. 오늘 경기 시작과 동시에 대부분의 볼들은 정우영을 거쳐 2선으로 자판기처럼 연결되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은 순수하게 윙어의 역할을 수행했고 정상적인 공격을 펼쳤으며 이른 선제골에 성공했습니다. 좌측, 우측에서 2명이 풀체력으로 춤추면 완벽히 제어할 팀을 아시아에선 찾기 쉽지 않습니다. 정우영의 최대 단점으로 스피드가 지적되지만 오늘 경기에선 상대에게 공간이 주어지기도 전에 막아내는 비율이 높아 말 그대로 완벽에 가까운 홀딩 미드필더의 모습을 보였고 한국팀 모든 공격수들의 숨통을 트게 해준 천군만마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정우영 효과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벤투의 황태자로 불리던 황인범은 정우영이 사라지자 마자 8번보다 6번에 가까운 형태로 내려왔고 박두박이 되었으며 이전의 공격력을 보이지 못했고 수비 미스 장면에선 비판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허리에 정우영이 배치되자 황인범은 본래의 8번 포지션에 역시 충실했고 황태자로 불리던 시절의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볼란치 한 명은 팀의 7, 8, 90, 11번 모두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고 맨시티 공격수들이 그토록 안정적인 공격을 펼치는 이유는 역시 로드리라는 세계 최고의 볼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구 반대편에서의 경기로 다시 한번 상기되었습니다.
오늘 경기의 또 다른 특징적인 부분은 좌측 윙 손흥민과 우측 윙 이강인이 평소보다 외곽에서 출발해서 상대 수비를 넓게 벌리게 만든 포인트입니다. 즉 가운데 있는 주민규는 재밌는 축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브라질을 침몰시킨 사나이 김동 감독의 평생 포지션이 스트라이커였다는 것을 상기하면 그는 9번이 어떤 경기 환경을 가장 원하는지 100%에 가깝게 알고 있는 것이 낯선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주민규는 가운데서 볼을 지키고 측면에서 수비를 따돌리고 들어오는 윙어들에게 뿌려댔으며 공중볼은 당연히 마다하지 않았고 득점까지 했습니다. 그가 선보인 케인 세레모니처럼 오늘만큼은 그가 싱가포르 경기장의 해리 민규였습니다. 축구에 존재하는 다양한 루트의 득점이 파생된 오늘 경기는 상대가 약하다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전력차가 많이 나는 경기에서도 시스템적으로 막히면 패배하기도 하는 것이 현대 축구이고 강팀들의 전술보다 오히려 약팀들의 전술이 더욱 드라마틱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상대들을 압도하지 못했던 한국 대표팀이 있었고 오늘만큼은 아시아의 호랑이로 부르기 부족하지 않은 강팀이 있었습니다. 90분 내내 홀수 유자를 중심으로 트라이앵글이 그려졌고 숏패스가 가능한 간격이 유지되었으며 파이널 서드에서 다수의 선수가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선보이자 상대 지역 방어는 개인에게 집중할 수 없었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맨투맨을 붙이고 패배하는 경기가 내내 연속되었습니다. 득점은 7대 0이지만 개개인의 승부를 수치화한다면 오늘은 거의 100대 10 정도의 결과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필드 전체 선수들이 포지션 싸움을 압도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대표팀 데뷔전을 치른 박승욱의 어시스트를 받아 역시 데뷔전에 배준호가 KO 펀치를 날려버렸습니다. 정우영의 재발탁이 만약 오늘의 가장 큰 이슈로 끝났다면 한편으론 그의 대체자가 결국 숙제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성들은 자신들도 있다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장에 있지도 않던 김문환, 설영우에게까지 전해진 거대한 도전장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우측 풀백은 주전이 가려진 듯 했었습니다. 하지만 황재원과 박승욱은 새로운 경쟁의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국가의 대표팀에게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경기마다 한두 명의 신예가 등장하여 눈 풀린 얼굴로 미친듯이 뛰어다니고 결과를 내고 부상으로 빠진 주전 선수에겐 긴장감을 안기며 안주하지 않게 만드는 선순환입니다. 경쟁이란 단어는 분명 냉정하지만 축구에서 팀을 성장시키는 최대 동력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배준호의 득점은 그의 잠재적 경쟁자인 이재성을 웃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최근 10년 가까이 한국 대표팀에서 누구도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이재성을 뛰어넘기 힘들었던 이유는 그는 경기마다 활동량 1, 2위를 다투는 올라운더 파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빠지는 것은 1.5명이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대표팀에 큰 변화를 일으켜왔습니다. 하지만 11살 차이인 이재성과 배준호는 부득이하게도 언젠가는 세대 교체가 되어야 할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배준호는 이재성의 공백을 메워야 하고 나아가 선배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게 10번을 달고 있는 남자가 원하는 구도였습니다. 이미 그 나이대랑 저를 비교하면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 만나게 되는데 저도 또한 많이 기대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한국 축구를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또 충분히 그럴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어린 선수들이 와서 부담보다는 긴장보다는 즐거움으로 또 많은 국민들에게 또 이런 선수가 있다라는 것을 많이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성이 은퇴하고 배준호가 주전을 차지하는 것과 이재성이 있는 상태에서 배준호가 나타나는 것은 축구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난 박지성과 손흥민의 영상과도 같은 포인트이지만 모든 경쟁 종목에서 무혈 입성과 베테랑과의 조우는 아예 다른 결과를 도출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상대가 강하든 약하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대표팀의 축구는 월드컵이 최대 목표이고 과점에는 결과보다 중요한 경기력에 대해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예선을 거쳐 살아남은 월드컵의 거인들은 경기력 없이 우연히는 절대 이길 수 없는 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안컵은 많은 이야기를 남겼지만 결국의 가장 쟁점은 말레이시아전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탈락한 경기보다 더 뼈아픈 90분이었습니다. 왜 유럽에서 날아다니던 선수들을 한 팀에서 모았는데 자국 선수들로 구성된 말레이시아도 압도하지 못하냐는 미스테리가 남은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말하지만 한국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은 과거와는 비교하기 힘든 레벨에 올라있고 한국팀의 중요한 것은 개인기가 아니라 축구 자체였습니다. 오늘은 출전한 선수들 대부분이 개인기에서도 이기고 축구에서도 이기며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정말 좋은 감독이 왔을 때의 대표팀이 어떤 축구를 할 수 있을까를 더욱 궁금하게 만든 경기이기도 했고
정상 작동되는 한국팀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목격했듯 전진이 가능한 팀입니다. 선수들이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감수해야 되고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한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축구, 저희한테 맞는 감독님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킥앤러시로 100년을 세계에 도전했던 한국 축구가 지공으로 전진하는 시대는 가깝거나 혹은 이미 진입했고 이제는 높은 레벨의 축구로 다음 실적을 올릴 차례입니다. 역시나 손흥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은퇴한 대표팀에서 또 다른 PL 득점왕을 미래에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드리블이 가능한 손흥민과 조우한 젊은 세대들을 완전하게 융합시킬 감독의 등장은 한국 축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을 안길 수 있습니다. 좌측면에서 경기를 풀어가는 손흥민의 존재와 자유를 선물받은 9번의 플레이는 한국 팬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장면이지만 분명 영원하진 않습니다. 오늘의 경기가 다음 레벨을 위한 시발점이길 기원하고 앞으로도 축구를 시청하는 행위 자체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즐거운 대표팀을 응원합니다. 7대0의 스코어에서도 한 골을 더 넣고 싶어하던 선수들과 89분의 전방 압박을 위해 전력 질주하던 신예들, 충분한 득점을 올리고 벤치에서 쉬고 있던 카타르 멤버들까지 오늘 축구는 분명 종합 선물 세트가 맞았습니다.